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예요. 오늘은 시누이와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평소처럼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답니다. 우리 동네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아메리카노도 맛있고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집에서 5분 거리라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 시누이 민지였거든요. 민지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불편한 사이였어요. 결혼 초부터 시누이는 자기 오빠인 내 남편 진호가 저랑 결혼한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티는 안 내려고 했지만 가끔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나 행동을 하곤 했거든요. 카페 사장님인 정우 오빠가 반갑게 저를 부르시더니 민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제 여기서 알바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매일 오는 카페에 시누이가 일한다니 정말 불편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카페에 가는 횟수를 줄이게 됐어요. 가끔 가더라도 시누이가 있으면 빨리 나오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지혜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지혜는 그 카페 단골인데 시누이가 다른 손님들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아무리 우리 사이가 안 좋아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지혜가 하는 말이 시누이가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는 나에 대해 온갖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행동한다느니 집안일은 안 하고 시댁에 와서도 도움 안 된다느니 심지어는 제가 결혼 전에 남자들이랑 놀아났다는 식의 악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닌대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가족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저를 험담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카페 손님들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군거린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지혜와 작전을 짰죠. 제가 오는 걸 모르게. 먼저 지혜가 카페에 가서 자리를 잡고 시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척 저에 대한 얘기를 유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시간 차를 두고 들어가되 민지가 볼 수 없는 구석자리에 앉기로 했죠. 작전대로 카페에 갔어요. 정우 오빠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저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러고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후드티 모자를 눌러쓰고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 민지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교묘하게 저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충격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불쌍하다느니 제가 살림도 못하고 시부모님께 막말한다느니 진짜 하나도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결혼 전에 여러 남자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심지어 지혜에게 그런 거 알면서도 친구하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지만 그대로 증거를 모으기 위해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민지는 계속해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까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제 평판이 이 동네에서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10분쯤 녹음을 했을까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모자를 벗고 민지를 향해 걸어갔죠. 저를 발견한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섰다면 좋았을까요? 제가 민지 앞에 딱 서자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지혜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민지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면서 민지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얘기 재밌게 하고 있었니? 민지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언니 언제 왔어요? 아니, 그게 그냥 농담처럼 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제가 들은 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녹음한 걸 들려주겠다고 했더니 민지의 얼굴색이 더 하얘졌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민지가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언니 그러지 말고 오해해요. 진짜 미안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근데 이미 상황이 커져 있었어요.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몇몇은 전에 민지에게 내 뒷담화를 들은 적이 있는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사장님이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나섰어요. 두 분 여기서 그러지 말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얘기해요. 저희는 사장님의 말에 따라 카페 안쪽 창고 같은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친구도 같이요. 거기서 저는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족인 나를 험담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말이죠. 민지는 계속 변명했어요. 언니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질투가 났어요. 오빠도 언니만 좋아하고 부모님도 언니만 칭찬하니까 나만 소외된 것 같았어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런 감정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했어야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야? 내가 시부모님한테 막말했다는 건 완전 거짓말이잖아. 민지는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어요. 울먹이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미 동네에 제 악소문이 퍼진 상황이었으니까요. 사장 오빠가 한마디 했어요. 솔직히 민지 씨 여기서 일한 이후로 손님들한테 새언니 얘기 많이 하는 거. 저도 눈치챘어요. 처음엔 그냥 가족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사장님까지 알고 있었다니. 제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민지야,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녹음한 거 들고 시어머님한테 가서 다 말씀드릴 거야.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니 제발 그러지 마요.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저 죽어요. 제발요. 친구가 옆에서 말했어요. 민지 씨 지금이라도 카페 손님들한테 가서 거짓 얘기였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어때요? 그리고 내 친구 안 좋게 말한 거 다 오해였다고 해명하는 게 어때요? 민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건 못해요. 너무 창피해요. 제가 말했죠. 그럼 이 일은 시어머님께 말씀드려야겠네. 카페를 나오는데 민지가 따라왔어요. 울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결심한 상황이었어요. 너무 상처받았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 진호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녹음한 것도 들려줬고요. 진호는 처음엔 믿기 힘들어했어요. 그러더니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다음 날 당장 부모님 댁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죠. 사실 저는 조금 겁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딸을 어떻게 감쌀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진호가 내 편을 들어주니 용기가 생겼어요. 정말 화나는 건 민지가 그날 저녁부터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저에 대해 또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기를 카페에서 망신줬다느니,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질렀다느니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 왜 민지를 괴롭히냐고 물으셨을 정도였어요. 정말 억울했죠. 결국 다음날 다 같이 시부모님 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모든 걸 밝히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작정이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정말 떨렸지만 진호가 계속 내 편이라고 말해줘서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시부모님 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진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나도 충격이야. 민지가 잘못한 거 확실하니까.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그래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시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이미 와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아마 밤새 울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고 민지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진호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민지가 카페에서 와이프 뒷담화하는 걸 와이프 친구가 듣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제 와이프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었대요. 시어머니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지가 그럴 애가 아니야. 오해가 있었겠지. 시아버지는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민지는 계속 울면서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고요. 그때 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녹음한 게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녹음을 틀자 민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에 대한 온갖 험담들. 그 중에서도 결혼 전 남자 관계에 대한 거짓말이 명확하게 들렸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시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셨고요.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지는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더니 저한테 사과하시는 거예요. 미나야, 정말 미안하구나. 사실은 내가 알고 있었어.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지가 예전부터 너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어. 처음엔 나도 반신반의했는데 점점 너에 대한 선입견이 생겼던 것 같아. 근데 지난번에 내가 진호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고 나한테도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지 말이 사실이 아니란 걸 깨달았단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이제 그만해. 넌 예전부터 새아가를 시기했잖니. 결혼 전부터 오빠 여자친구들 다 싫어했고. 미나한테도 계속 트집 잡았잖아. 엄마 다 알고 있단다.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졌어요. 사실 미나야, 민지가 일부러 내가 자주 가는 카페에 알바를 시작한 것도 너를 감시하려는 목적이었어. 내가 말렸는데도 막무가내로 들어갔더라고.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니. 민지가 카페에 취직한 것도 저를 감시하고 약점을 잡으려는 의도였던 거였어요. 진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야,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는지 그대로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시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민지야, 넌 항상 질투심이 너무 강했어. 어렸을 때부터 오빠가 가진 것은 무조건 너도 가져야 한다거나 못 가진다면 다 망쳐버렸었지. 이번 일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된 것 같구나. 새아가한테 제대로 사과해라. 민지는 제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언니가 너무 미웠어요. 완벽해 보이고 모두가 언니만 좋아해서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카페에 일부러 들어가서 언니 욕하고 다녔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솔직히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민지가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심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니. 저는 가만히 민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민지야,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무슨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이제 카페 그만두고 취업 준비에 집중해라. 그리고 내가 퍼뜨린 소문 다 바로잡아야 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호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시부모님도 아가씨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신 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가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었겠다.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부모님 댁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민지는 카페를 그만뒀어요. 사장님이 전화와서 민지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고 연락 왔다며 본인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됐죠. 이제 다시 내 소중한 카페를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카페에 다시 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손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수군거리기도 하고 저를 가리키며 쳐다보기도 했어요. 사장님도 전처럼 밝게 인사하지 않았고요. 지혜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여기 무슨 일 있었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봐. 지혜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내가 민지랑 싸운 이후에 민지가 SNS에 글을 올렸어. 내가 자기를 괴롭혔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 단골들이 다 봤나 봐. 그리고 민지가 그만두기 전날 카페에서 울면서 너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고 말하고 다녔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봤던 거군요. 사장님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민지가 그만두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민지가 손님들한테 너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고 울면서 말하고 다녔어. 네가 자기를 학대하고 시어머니한테 거짓말해서 쫓겨나게 됐다고 하더라고. 난 안 그런 거 알지만 손님들은 그 말만 듣고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미안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억울해서 눈물이 났죠. 집에 가서 바로 민지의 SNS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포스트를 발견했죠. 언니 때문에 직장도 잃고 가족들한테 미움받게 됐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저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언니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요. 댓글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다들 민지를 위로하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카페 단골들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 진호에게 보여줬더니 정말 화가 나서 바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따위 거짓말을 해? 당장 그 글 내리고 사과해. 민지는 오히려 울면서 억울하다고 했죠. 오빠, 나도 피해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언니가 날 쫓아내고 이제 카페에도 못 가게 됐잖아. 진호가 더 화를 내려는데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진호는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시어머니는 민지를 당장 불러 혼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어요. 카페 사장님이 보낸 문자였는데 내용이 심각했어요. 미나 씨, 미안한데 당분간 카페에 안 왔으면 해요. 손님들이 민지 씨 편을 들고 있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제 소중한 공간이자 위안을 주던 카페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밤새 울었죠. 진호가 계속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민지를 혼냈다고 하셨는데 민지는 오히려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셨죠. 게다가 SNS에 또 피해자인 척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자 민지는 점점 과장된 내용을 올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민지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받는 걸 좋아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딸을 잘 못 키워 너를 볼 면목이 없다. 네가 정말 힘들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마트에서도 제가 들어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이웃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느 날은 친구가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카페 앞으로 빨리 와달라고 했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카페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민지가 카페 앞에서 울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언니 나와요. 제발 저 좀 내버려둬요. 이제 여기도 못 오게 하려고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민지가 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죠. 근데 저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지혜가 몰래 알려준 상황이었던 거죠. 너무 황당했어요. 지혜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민지가 아까부터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한테 내가 또 괴롭히러 온다고 말하고 다녔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카페에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와서 이런 연극을 펼치다니 사람들은 민지 편을 들면서 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때 사장님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민지 씨 이러지 마세요. 미나 씨는 오늘 여기 온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계속 이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민지는 오히려 더 크게 울면서 말했어요. 보세요. 왜 다들 언니 편만 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직장도 잃고 가족한테 미움받고. 사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지 씨 카페 그만둔 건 본인 선택이었고 제가 다 봤잖아요. 미나 씨에 대한 안 좋은 말 퍼뜨리는 거 그 말에 민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것 봐요. 언니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다시는 카페 오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지혜가 저를 잡아당겼어요. 저기 있는 거 봤어. 다른 번호로 보낸 메시지야. 너 아니라고 빨리 가서 진실을 말해. 제 발은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사람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민지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민지는 저를 보더니 놀란 척했어요. 언니 역시 또 오셨네요. 이제 그만해요, 제발.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났어요. 휴대폰을 꺼내 민지에게 보여줬죠. 내가 보여준 그 메시지나 아니잖아. 우리 통화 기록을 보자. 내가 언제 너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민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때 사장님이 말했어요. 사실 저희 카페에 CCTV가 있어요. 민지 씨가 손님들에게 미나 씨 얘기하는 것도 다 녹화되어 있어요. 필요하면 경찰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 말에 민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도 상황을 이상하게 느꼈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대로 민지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우리 모두 힘들어. 내가 사과하고 이 상황을 끝내자. 민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죄송해요. 다들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언니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제가 질투해서 이런 일을 벌였어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몇몇은 민망한 듯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민지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는 길에 민지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관심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나만 불쌍하다고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점점 감당이 안 됐어요, 언니. 솔직히 너무 화가 나고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했죠. 민지야, 우리 이제 제발 그만하자. 이 일은 여기서 끝내고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집에 도착해서 진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진호는 민지에게 너무 화가 나 있었지만 제가 말렸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정말 더 이상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민지를 데리고 당분간 시골 할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카페에는 여전히 갈 수 없었고, 동네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다 퍼진 상태였죠. 어떻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민지가 올린 글 때문에 저에 대한 악성 댓글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제 평판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진호가 휴대폰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여보, 카페 사장님이 보낸 메시지야. 사장님이 보낸 메시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나 씨, 저희 카페 CCTV 영상을 몇몇 손님들에게 보여드렸어요. 민지 씨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손님들이 미나 씨를 오해했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세요. 괜찮으시면 내일 카페에 와주세요. 진호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 내일 같이 가자. 솔직히 조금 망설여졌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기도 했고, 민지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내 명예를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진호와 함께 카페에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카페 안에는 제가 잘 아는 단골 손님들이 모여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다들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미나 씨,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한쪽 말만 듣고 오해하고 판단했어요. CCTV 영상을 보니 민지 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미나 씨 험담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손님들도 같이 사과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 단골이자 인스타그래머로 유명한 분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제가 민지 씨 SNS 글을 보고 처음에는 미나 씨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